저게 무슨 소리야 할 때 정말 핸드폰을 열어서 검색 딱 해보면 나오잖아요. 그거는 내가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이기 때문에 지금은 안녕하세요. 비어있는 제게 꿈입니다. 오늘은 2023년 1월 24일 화요일입니다. 그리고 337일째 필사를 하는 날입니다. 저는 버트런드 러셀의 런던 통신을 필사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하나의 칼럼씩 선택을 해서 필사를 하고 있고요. 오늘은 아리스토텔레스를 숭배하지 않았더라면 을 필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필사하겠습니다. 제가 실시간 스트리밍 하는 게 모바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약간의 변화가 있어서 되게 이틀, 3일 동안 난감하고 이랬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미리 좀 어떻게 이걸 해보려고 막 했는데, 보니까 컴퓨터는 그냥 원래대로 업로드 설정을 해놓은 대로 되는데, 그게 모바일은 또 계속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예약을 걸어놓고 하는 방법으로 하니까 조금 마음이 편해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실시간 스트리밍 함께하기 뭐 이런 종류의 것이 있어서 그게 그건가 알아봐야 되겠구나. 지금 1년이 이제 다 돼가는 시점에서 이런 변화가 생겨서 저는 사실은 조금은 그냥 쭉 가기를 바라는 입장이죠. 왜냐하면 이미 그거에 익숙해졌으니까.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 유튜브도 계속 변화한다는 거. 그런데 이용하는 사람이 바꿔야 되니까. 네. 그런데 무슨 저기가 있겠죠.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또 제가 공부를 해서 좀 또 수월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필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0분간 필사를 할 거고요. 조용히 말없이 필사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제가 몇 분이 남았습니다 하고 한 번은 말씀을 드릴게요. 필사가 끝난 다음에는 잠시 필사글을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음으로는 제가 녹음한 새소리를 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오늘은 아리스토텔레스를 숭배하지 않았더라면 숭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첫 문장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대 사람이든 과거의 인물이든 위인을 존경하는 것은 소중한 감정이며 유용한 활동의 자극제가 되기도 한다. 우리가 어릴 적에 위인전을 읽거나 아니면 또 역사적으로 굉장히 위대한 인물들의 어떠한 그런 모습들을 좀 배우고 존경하고 나도 이렇게 될 거야. 이런 생각들을 어릴 때 좀 하게 되죠. 그리고 그게 영향을 안 끼치는 것 같아도 분명히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었을 때 잊어버린 것 같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위인의 어떤 점을
자신이 좀 따르고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모르거나 아니면 자신이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어릴 때 만났던 어른들, 그리고 뭐 이제 과거의 위인이나 이런 경우들, 그런 것들에 다 영향이 있는 거기 때문에 내 삶을 구성하는 한 요소로 그게 사실은 작용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누구를 자신의 위인으로 삼고 어떻게 만나는지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그게 이제 존경이 좋은 효과를 낳기도 하지만 반대로 잘못돼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러셀이 쓴 거거든요. 러셀이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나 존경이 이처럼 좋은 효과를 낳으려면 존경받는 사람들을 우리 능력 밖의 인물이 아니라 노력을 통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존재로 여겨야 한다. 과거 위인들의 생각은 시대를 초월해 완벽함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가정함으로써 위인들을 나태의 핑계로 삼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숭배라고 부르며 변호하고 현대적인 독창성을 무례하다며 모조리 비난한다. 이런 의미에서의 숭배는 인류에게 불행으로 작용해 왔다. 그리고 이제 과도한 불행의 예를 몇 가지를 들어줍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는 그런 서구의 세계에서 이렇게 있었던 그런 일을 몇 가지 얘기합니다. 그 중에 이제 갈릴레오가 목성의 달을 보여주려고 했지만 그때 교수들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말만 믿고 목성에는 달이 없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갈릴레오가 그 뜻을 펼치지 못했죠. 비난을 받았죠, 계속. 그리고 또 이제 2세기가 흐른 뒤에 종의 기원을 출간한 다윈도 모든 종은 서로 다르게 창조되었다고 말하는 아리스토텔레스 그 교리의 교주적인 주장에 맞닥뜨려서 그 뜻을 또 잘 펼치지를 못했죠. 펼쳐지기는 했으나 이제 비난을 받았던 거죠. 그 시대 때에. 그런 게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은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이 대체로 과거의 것이 됐다고 러셀이 적었습니다. 1932년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무런 의심 없이 그 숭배라는 가면 속에 그 위인들을 넣어두고 그렇게 우리가 저지르는 실수들이 결코 사라지지는 않았다고 그런 식으로 이제 썼어요. 가면 얘기는 제가 한 얘기고요. 그래서 그게 저는 이제 이 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위대한 위인까지 안 가더라도 우리가 왜 꼰대라고 얘기하는 그런 나 때는, 옛날에는, 그리고 어떤 위인을 들먹이며 막 얘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오래전에 살았던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교리처럼 이렇게 받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배울 점은 배우고 우리가 또 개선해야 될 점은 개선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이게 비단 서구 세계에서 아리스토텔레스만 얘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위대하게 그렇게
인물까지, 역사적인 인물까지 소환하지 않아도 지금 우리는 지금 2023년에 과거의 어떤 누구, 그러니까 나 때는이라고 얘기하는 아버지 세대 때, 할아버지 세대 때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게 좀 저는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조선시대 때 사시는 분들이 좀 계시죠. 이 2023년에 살아도 조선시대에 사는 것 같이 사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그래서 조금 젊은 세대들이 많이 답답해 하죠. 그런 부분들이 저는 조금 맞물려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러셀이 그런 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오래전에 살았던 사람의 의견을 교리처럼 받들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적 환경을 감안해 새롭게 고려할 필요가 없는 주제는 없다. 더구나 위대한 권위를 획득한 사람이 자기 시대에서조차 그리 현명하지 못했던 경우도 드물지 않다. 이렇게 썼습니다. 현명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한 가지 방법은 이해력 부족과 공감대 형성의 실패를 화려한 수사로 가릴 수 있도록 열렬하고 웅변적인 언어로 현재의 편견들을 옹호하는 것이다. 그리고 위대한 작가들과 위대한 웅변가들이 이런 식으로 끼쳐온 폐해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만약 웅변을 불법화할 수 있다면 인기에 영합하는 정부의 위험이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불가능한 해법이므로 탐구하는 과학적 시각을 양성하는 교육제도만이 유일한 탈출구다. 글쎄, 앞으로 2, 3세기가 더 흐르면 이 탈출구를 시험해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1932년 11월 9일 쓴 칼럼입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웅변가들이 많죠. 예전에 그런 위인들은. 그리고 진짜 위인, 가짜 위인 그 웅변가들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자신의 어떤 실수와 이런 것들도 정말 그 화려한 수사로 가리는 거죠. 그리고 그 웅변적인 언어로 사람들의 귀를 통해서 자신의 그런 어떠한 허물, 잘못된 편견 이런 것들이 너무나 괜찮은 것처럼 그럴싸한 것처럼 포장해내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알쓸인잡 그 프로를 잠시 보게 됐는데요. 지나가면서 보게 됐는데 그때 이제 히틀러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히틀러가 뭐 굉장한 어떤 능력이 있던 사람은 아닌데 어떻게 그 자리까지 올라갔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잠깐 봤는데 굉장히 웅변을 잘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연설을 잘한 거죠. 그래서 대중의 심리를 잘 이용하고 그들이 이제 원하는 어떠한 그 대상을 정해놓고 막 퍼붓는 거죠. 그 대상을 사람들이 미워할 수 있도록. 근데 그 연설에 있어서 엄청나게 연설을 잘했다고 해요. 그 강약을 조절하면서. 그러니까는 대중들의 어떤 마음속에 있던 어떤 불만이나 막 이런 것들을 이끌어내는 그런 능력이 있었던 거죠. 그게 또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말 잘하는 사람, 위대한 인물 중에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또 진짜로 나쁜 놈이라고 할게요. 나쁜 놈들도 정말 그 연설을 잘합니다. 웅변가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이 평범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여기서 러셀이 말한 탐구하는 과학적인 시각을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김연경 선생님이라고 그 12감각 그 강의를 들을 때도 선생님이 많이 말씀하셨던 게 그런 얘기거든요.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저 사람이 말하는 게 다 옳다고 100% 신뢰하는 것보다는 '아 그런 걸까?' 이렇게 좀 의심하는 마음도 필요하다고 하셨었거든요. 그게 바로 인제 탐구하는 마음인 거죠. 저 사람이 말하는 게 내가 무조건 그냥 알아보지도 않고 신뢰하는 게 아니라 내 선에서 알아볼 수 있는 만큼이라도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더 고려해 보고 내 상황과 맞는지를 보고. 그래서 이런 위대한 위인들의 어떠한 그런 숭배하는 마음이 정말 막 그냥 아무것도 보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받드는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취할 거는 취하고 또 버릴 건 버리고 고려해 볼 건 고려해 보고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모든 교사든 위인이든 우리가 그 만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사실은 그렇게 걸러서 필터를 나만의 필터를 조금 만들어서 자꾸 그렇게 탐구하는 그런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런 자세, 능력 이런 것들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유튜브를 봐도 그렇고요. 100% 신뢰한다는 거는 사실은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절대라는 말도 굉장히 조심해서 써야 되잖아요. 절대란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러셀이 2, 3세기가 흐르면 이 탈출구를 시험해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했는데 조금씩 나아지고 있기는 한 것 같아요. 뭐 저도 평범한 사람이지만 저도 이런 거를 자꾸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 속에는 그게 있다고 좀 생각을 하는 게 이 정보가 오픈이 되면서 지금 이 시대 때만 하더라도 1932년대만 하더라도 이런 이제 러셀 같은 지식인 탐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소수였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육의 제도에 그렇게 혜택을 못 받았고 정보에 있어서도 많이 가려져 있고 이랬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고 그게 이제 점점 발전을 했잖아요. 나아졌고 지금은 웬만해서는 정말 웬만해서는 누구라도 자신이 원하면 검색을 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 저게 무슨 소리야.' 할 때 정말 핸드폰을 열어서 검색 딱 해 보면 나오잖아요. 그거는 내가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이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세상은 좀 아닌 시대가 되어 가고 있고 이것은 앞으로 더 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 탐구하는 과학적인 시각을 양성하는 교육 제도가 바로 이 정말 인터넷의 보급으로 인해서 많이 열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개인 교습 그리고 과외 예, 이런 것처럼 이렇게 따로 어떠한 저명한 그런 사람을 불러서 내 아이한테만 그리고 나만 누릴 수 있는 어떤 교육적인 게 있었다고 하면 지금은 유튜브를 찾아봐도 되고 네이버를 찾아봐도 되고 다음을 찾아봐도 되고 그런 통로가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죠. 내가 찾기만 하면요. 책도 그 중에 하나이고요. 그래서 책도 잠깐 말씀드리면 아주 예전에 출판된 책들, 번역된 책들 이런 것들이
다시금 번역되거나 개정되거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이유도 사실은 그 안에 정보들이 변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을 사는데 조금이라도 이렇게 도움이 되는 도구들이 이 세상에 많이 널려 있다는 거. 그것을 내가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족이 길었습니다. 자, 이쯤에서 끝내도록 할게요. 오늘 화요일인데 오늘까지 연휴죠. 그래서 대체 휴일로 돼서 오늘은 어제까지 명절로 인한 여러 이제 일들을 다 했다고 하면 오늘은 좀 쉼이 되는 그런 연휴이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오늘 너무 춥더라고요. 네, 그래서 영하 14도 제가 새벽에 봤을 때 그랬고요. 체감되는 건 영하 26도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바람이 좀 많이 부나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뜻하게 차 한 잔 마시고 보일러도 조금 올리시고요. 오늘 쉬는 날이니까요. 따뜻하게 행복하게 그리고 어떤 나만의 힐링 포인트 있으시다면 그걸 꼭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필사하러 오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안녕.